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입니다. 장특공제 얘기가 좀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장특공제가 이 거주, 비거주 얘기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드디어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보도죠. 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 폭탄이냐,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 이렇게 길게 글을 썼습니다.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너무 길죠. 요점만 제가 추려 볼게요, 여러분. 추려 보시면 어떻냐면 이렇습니다. 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선동이다. 사실입니다. 10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거의 안 내죠. 0원입니다. 근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보유 2년에 거주 2년을 하면은 실거주자들은 양도세 감면을 받습니다. 자,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을 넘으면 이게 45%거든요. 세금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쭉 쓰다가 거주와 무관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시장을 예측해 보실 게, 우리 시청자분 중에 자산가들도 좀 계시고 무주택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자산가분들은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거, 이건 뭐냐면 비거주용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예전에도 했고 드디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죠. 쭉 이 안에 거 생략하고, 또 폐지를 하되 6개월은 시행유예, 6개월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 대상들에 대해서 물건을 팔 기회를 또 준다는 거죠. 기존 공급을 또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이거 로드맵을 잘 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자산가분들이 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무주택자분들,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은 향후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힘듭니다. 굳이 급하게 쫓아갈 필요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공분양의 또 분양가가,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완전히 변합니다. 자, 정권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 이거 못 박는 겁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보니까 그냥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 염두에 두시고 자산관리, 시장관리, 또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꾸게 하겠다는 얘기죠. 투기용 대출은 전면 봉쇄, 기대출금은 엄격 회수, 이건 뭐 이미 발표했죠. 보유 부담도 정상화,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하십시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거짓 선동이라는 거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자, 이렇게 독수리 3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를 해서 10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는 뭐 용현 의원이라든지 용해인 의원, 또 한창민 의원, 최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전정덕, 손솔, 이분들도 요새 뭐 두드러지는데 많은 분들이 10분이 이제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서 화답을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 4월 9일 날 위반된 건데 뒤늦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기자분이 이게 연락이 왔었는데 영상을 만들려다가 제가 주말에 해야겠다 해서 오늘 올리는데요.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으로, 장특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00%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위나 상임위 거치면서 약간 수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 일부 개정 법률안, 여기 핵심은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폐지하면 큽니다, 이거 충격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또 토지 초과 이득세도 또 지금 법안이 올라왔어요. 3개가 올라왔습니다. 3개가 올라왔는데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늘어날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 3개의 핵심의 요청을 보면 다 1월 1일 시행입니다. 중요한 건 종부세 공정가액 폐지는 3개월 뒤에요.
바로입니다. 그냥 시행이. 장특공제 폐지법안 여기서도 유의할 게 뭐냐면 이 시행되기 전에 하는 것까지는 유의하지만 이 이후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됩니다. 소급 적용 이런 게 안 되고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장특공제 받고 빨리 팔아라 이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못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선동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덕분에 주말에 제가 좀 정리해 봤더니 주택시가 총액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총액이 이렇게 급속하게 됩니다. 2017년에 4천조 돌파했는데 2025년에 7,420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거. 정말 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양도세 수입을 볼게요. 국가에서 드리는 양도세 수입입니다. 이 국가 대차대조표와 국세청 자료 갖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다 찾아가지고 보신 바와 같이 여기 24조 2020년도죠. 이때 양도세 중과 때릴 때 이때 좀 쭉 올라왔는데 그 뒤에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주택가격 총액은 2배 가까이 됐는데 세금은 반토막 수준이에요. 15조. 그것도 2025년에 거래가 많을 때. 뭐 이때는 뭐 10조, 11조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왜 세금이 안 거치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볼게요, 여러분. 자, 근로소득세입니다. 이 연도별로 총 근로소득 대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것처럼 그걸 따져보니까 보세요. 460조인데 21.2조. 약간 5%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서 2025년에 1980조예요. 그런데 182조. 거의 10%입니다. 9점 몇 프로. 그러면 2배가 올랐어요, 세금이. 아니, 근로소득이라는 게 일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10%로 올렸는데 불로소득에 가까운 부동산에 왜 세금이 안 오고 거꾸로 꺾입니까? 심각하죠. 이 자체를 그러면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두 개 그림을 보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자산소득은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 실효세율이 0.3%밖에 안 돼요. 이걸 1이라고 쳤을 때 근로소득은 말씀드린 대로 10% 가까운 9.2%예요. 지금 30배입니다. 30배. 0.3에.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 공정한 과세가 전혀 아닌 거죠. 사업소득, 총소득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 포함해서 총소득 사업 대비 사업을 해가지고 버는 돈 대비 소득세 세금을 내는 게 10.8%. 이거 더 많습니다. 36배. 그러면 이제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걸 해볼까요? 2.4% 나옵니다. 400%, 500%더 부담을 많이 짓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이게 심각하게 이 불로소득을 취하고 세금을 안 내고 불평등을 양극화를 갖다 확대시키고 가계부채는 늘리고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무주택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일할 맛이 안 날 정도니까요. 이제 뜯어고쳐야 되죠. 이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 더 오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분양가 이것까지 맞춰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거는 좀 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부동산 자산소득세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 양도 차익에 대한 장특공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 양도 차익을 낸 사람만 이건데 비과세 감면자 많잖아요. 일시적 2주택 해가지고 이런 부분만도 몇백만입니다. 200만 300만 돼요. 이런 거하고 또 비과세 감면 대상이 좀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 그것까지 더하면 이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칠 때가 됐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자산가들도 찬성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 빨간 게 이제 국힘이죠, 지금. 뭐 새누리당, 뭐 미래통합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쭉 오다가 여기서 이제 국힘으로 바뀌죠. 국힘으로 바뀌고 하는데
요 민주당 때입니다. 파란색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민주당 말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2020년 5월에 당선됐죠. 그때부터 현재까지 모습이에요. 그럼 보시면 옛날에는 70년대 이전에는 상한선도 없고 1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비과세였어요. 그냥 이때 명문화를 하기 시작한 게 79년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집값들이 많이 오르니까 요 조건을 걸어요. 보유 3년. 그리고 좀 보세요. 다 보유 3년이에요. 쭉 오다가 언제 바뀝니까? 2년이. 이때 바뀝니다. 2년. 거주요건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때는 거주요건을 넣어요. 이게 맞죠. 지금 나오는 보유 문제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장특공제 범위를 보세요. 다 30%에서 최고 45%였어요. 이때도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15년으로 늘렸잖아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그 분양가 정책은 잘했는데 뒤에서 뒷구멍을 낸 거죠. 양도세 비과세를 이렇게 심하게 80%까지 쭉 해준 겁니다. 그럼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투기가 벌어지고 박근혜 때 이어왔죠. 이것이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10년이면은 80%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거의. 또 거기다 뭐 인별공제나 기본공제 같은 게 있거든요. 다 빼면 세금 안 냅니다, 거의. 그럼 2008년도에 산 사람들이 2018년, 19년, 20년 불장일 때 많이 팔아먹었을 거예요. 2012년, 14년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물려 있으니까 근데 아무 때나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니까, 낼 게 없으니까. 들고서 그냥 이거를 이제 이번에 장특공제를 통해 가지고 시행 전에 안 팔면 이제 시행 이후에는 이걸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2021년도 말 문재인 정부 말에 보유 40% 거주 40%로 좀 강화시키죠. 그리고 4월 8일 날 말씀드렸던 독수리 삼형제 3개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토지 초과이득세하고 종부세 법안이. 그럼 이게 3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게 뭐냐면 이게 자산가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구나.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이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3040 특히 자제분들이 계시면 이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집을 사들고 가겠냐. 이제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부분 오늘 제가 아마 오후에 매불쇼를 나가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전세 대출 없애야 된다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자, 전세 대출 내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청담동에 입주하던 아파트가 17억, 18억 가던 것이 5억 대출 갖다가 전세 대출을 못하게 딱 막으니까 바로 5억이 빠지잖아요. 전세 가격이. 그 얘기는 뭐예요? 빠진다는 얘기는 매매가도 하방 압력이 되잖아요. 전세가 하락 효과가 생기고 매매가 하락 효과가 생겨. 전세 대출이 작아지면. 반면에 전세 대출을 7억으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억으로 3억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에 혼돈이 온다, 혼란이 온다 이런 걸로 또 이제 우리 기레기님들을 비롯한 기득권 카르텔들이 막 회방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커진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하면 자, 가계부채가 감소하잖아요. 전세가가 내려오면 대출을 덜 받아도 되니까. 집값도 또 하방이면 대출을 덜 받아서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가처분 소득이 조금 느니까 내수진작이 되고 자영업자분들이나 제조업에 쓸 돈이 많아지면 제조업도 좀 살아날 수 있고 이런 좋은 선순환을 가야 되죠. 그러나 이제 무주택에서 자녀 가구가 있는데 힘들거나 이런 분들,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 초반에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드머니가 없으면 좀 월세를 내면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타겟팅으로 집중 지원을 하면 정책 자금은 좀 줄 거고 그 돈을 갖다가 또 청년들 집 짓는데 또 쓰고 선순환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시장에 충격을 안 줄까요, 여러분? 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5년으로 한번 기간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볼게요. 그러면 자, 3천만 원씩 줄여가는 겁니다. 매년마다 3천만 원씩. 그럼 시장에 여기 4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에다 맨 마지막에 5천만 원 내리면 그러면 충격이 심하게 올까요? 좀 오죠. 4천만 원이니까.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하락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 목표를 단계적으로 가는데 이게 길다 그러면 10년으로 늘리면 되겠죠. 10년으로 늘리면 3천만 원씩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에는 4억대가 되고, 그러면 주택 가격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대출 시나리오 1, 자, 5억에서 쭉 5년 만에 하면 3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가격이 3억이면 당연히 전세 가격 내려오고 대출 금액이 적어지니까 부담도 적어지고, 자, 시나리오 2, 그러면 10년으로 가자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떡하냐? 그죠? 그 부분들은 2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정부에서 꼭 하기를 제가 몇 번 제안 드렸는데 검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좀 힘을 여러분들도 같이 쏟아줘서 매불쇼 할 때 좀 많이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제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강력한 법안들이 됐고 대통령이 지금 언급을 하는 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시행되는 얘기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종부세 부분은 공포 후에 3개월 뒤부터 국무회의 거쳐서 막 진도가 빠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 이제 불로소득은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꽃인데 주식시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11월까지 MSCI 편입주에 들어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WGBI라고 국제 3대 채권 지수에 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올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상법이 좀 개정이 되고 나면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 이런 거 되고 나면 분명히 괜찮은 기업들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원래 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하게 가지는 않지만 좀 관심을 깊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봄이 왔고 4월 말 요 마무리하고 또 5월 달에 꽃축제가 많아요. 꼭 가셔서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쉽게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4월 제가 초부터 좀 거래가 끊겼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많이 끊겼습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은 거래가 지금 다 끊긴 상태고요. 서울도 하락 거래가 종종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많이 올라갔던 강남 3구, 용산, 성동은 좀 떨어졌잖아요.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잠시 반짝이지만 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번 대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시장 적응하시면서 또 분양가 정책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조만간에. 그거 보시고 나서 시장에 적응하시기 바라고, 다주택자나 자산가 분들은 제가 볼 때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가계대출을 이제 정말 줄여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세 DSR 강화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또 이재명 현 대통령의 어떤 추진력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자산관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너무 쫓아가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6억 대출 때문에 잠시 펌핑됐던 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한 주 행복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불쇼 거기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마 3시 이후에 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